안녕하세요. 범법인 리앤 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네, 이수정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피해자가 있어서 합의를 해야 하는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합의가 안 되는 사안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공탁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절차로서 형량이 있어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뀐 형사공탁을 신청하는 방법과 합의와 비교했을 때 감형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 서류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감형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탁을 하려는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면서 2차 가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에서는 공탁을 신청할 때 반드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열람 허가를 받도록 제도를 바꾸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의 변경은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없도록 거부하는 경우에는 아예 공탁을 할 수 없게 돼서 사실상 합의를 하지 못하는 피고인은 공탁도 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은 공탁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유명무실해진 공탁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탁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공탁법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개정된 공탁법에 의하면 공탁 서류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법원과 사건 번호 그리고 사건명 등만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즉 이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서 2차 가해가 일어날 일도 없고 피고인도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법이 변경된 것인데요.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을 극도로 꺼려해서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관련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공탁을 했을 때 얼마나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공탁은 합의랑은 다른 법적 효과를 갖기 때문에 합의보다는 감형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아울러 밝히게 되는데요. 공탁은 피해자의 용서 없이 피해 변제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형 효과가 합의보다는 덜한 것입니다. 또 공탁을 해도 피해자가 출금을 해가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두루 고려해서 감형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공탁을 했다고 무조건 큰 폭으로의 감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다른 측면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감형 주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공탁법에 따른 공탁 신청 방법과 감형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공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감형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